안녕하세요. 정보 시스템 감리.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요즘 정말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죠. 바로 클라우드 감리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많은 조직들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아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감리가 기존 감리랑 뭐가 다른지, 또 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클라우드 감리라는 게 단순히 기존 정보 시스템 감리를 그냥 클라우드에 적용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클라우드 환경이 가진 그 고유한 특성들, 예를 들면 뭐 자원을 필요에 따라 확 눌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가상화라든지 서비스를 잘게 쪼개놓은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죠. 네, MSA. 그리고 뭐 사스니, 패스니, 아이아스니 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 또 자동화된 운영 방식 같은 것들, 이런 걸 정말 깊이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는 좀 더 전문적인 점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사업 목표 달성, 이나무 품질, 성능, 보안 기준 충족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클라우드 환경만의 어떤 특유의 리스크 관리, 이걸 다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아, 클라우드만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거치고 또 뭘 중점적으로 보게 되나요? 기존 감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클라우드 감리도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전략 수립 단계부터 사전 준비, 설계, 이행, 그리고 운영 및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전 과정이군요. 네. 우선 그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요, 비즈니스 목표랑 이 클라우드 도입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이걸 먼저 보고요. 또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큰 그림부터 제대로 잡고 가는지 확인합니다. 방향 설정부터 꼼꼼히 보는군요. 그럼 방향을 잡고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검토가 훨씬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설계 단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정말로 클라우드의 장점, 예를 들면 뭐 탄력성이라든지 비용 효율성 같은 거요. 이런 걸 제대로 살릴 수 있게 설계됐는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아, 단순히 기존 걸 옮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들어다 옮기는 소위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원칙에 맞게 설계됐는지 이걸 보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규나 아니면 그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별 정책 확인 같은 거요. 네, CSP 정책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데이터 이관 계획은 어떤지,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이때 가상화 기술이나 요즘 많이 쓰는 컨테이너 기술, 또 이걸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요소를 체크하는 걸 넘어서 이게 정말 클라우드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설계인지를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확인하게 되나요? 자, 이제 이행 및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요. 일단 계획대로 구축이랑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는 충분히 했는지, 운영 안정성은 확보되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고요. 네. 특히 그 SLA,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고 하죠.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에 최적화된 방식, 이걸 뭐 클라우드 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개념이 잘 적용됐는지, 또 자동화 도구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걸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운영 효율화 방안까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좀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 이런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뭐 논리적 망분리나 데이터 이관 같은 부분들이 기존이랑은 달라서 이런 기술적 전문성이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럼 감리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클라우드 감리의 목적은 단순히 계획대로 했나,
이걸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실증적 실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아, 위험 관리까지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 결과물의 품질, 예를 들면 완전성, 정확성, 검증 가령성, 추적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 복잡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위험 관리 역량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최근에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90% 이상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클라우드 감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공공부문의 이런 대규모 전환 계획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걸 위해서 클라우드 활용이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감리 수요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커지겠네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과의 융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AI나 빅데이터, 자동화 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감리 과정 자체를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스마트 감리 같은 거요. 스마트 감리요? 오. 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리를 하는 방식같이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리 혁신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감리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와, 스마트 감리라니 정말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그러면 감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역할도 좀 달라지겠어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감리는 이제 단순히 점검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요. 프로젝트 성공이랑 리스크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전략적 파트너? 네, 예를 들어서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나 기존 시스템이랑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환경, 아니면 또 특정 목적에 맞춰진 특수 목적 클라우드 같은 것들. 이런 점점 더 복잡해지는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당연히 요구될 거고요. 또 국내외 CSP나 SI 기업들 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감리 기준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확실히 클라우드 감리가 단순히 어떤 규제를 지킨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게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클라우드 감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만약에 감리 과정에 AI나 자동화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통합된다면 미래의 감리 전문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핵심 역량은 과연 뭘까요? 단순히 그 기술 자체를 아는 것, 이걸 넘어서서요. 어쩌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맥락을 읽어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